그래서 U2는 아주 허접하기 시작한 밴드였어요. 이 밴드가 당시 얼마나 허접했느냐, 원래 커버 밴드였는데 실력이 딸려서 자기 곡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옛날 뮤지션을 알아보는 시간, 복고맨입니다. 오늘은 또 밴드를 다뤄보도록 할게요. 세계에서 제일 비싼 밴드, 그리고 지난 40년간 한국인들의 오랜 소망이었던 바로 그 밴드죠. U2를 알아볼 예정이에요. 저는 U2를 지구상 최고로 낭만적인 밴드로 꼽고 싶어요. 미국도 영국도 아닌 곳에서 생초짜였던 4명의 평범한 학생이 세계 최고의 밴드를 만듭니다. 멤버 교체도 해체도 없이. 그야말로 U2가 음악 인생의 처음이자 끝인데, 멤버들은 또 이 영향력을 세계 평화를 위해 쓰는 거죠. 거의 뭐 사람들이 꿈꾸는 모든 낭만의 조건을 갖추었다. 음악 팬분들은 U2 하면 화려한 콘서트를, 아닌 분들은 사회운동을 많이들 떠올리잖아요. 이 말은 그만큼 U2가 우리에게 다방면으로 큰 영향을 끼쳤다는 건데, 그래서 이번 내한 공연이 더욱 큰 의미가 있기도 해요. 12월에 있을 U2의 내한 공연을 기대하면서 그 일대기를 정리합니다. 다른 영상과는 다르게 상당히 뭐랄까 영상이 좀 고결하게 진행될 예정인데,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U2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봐요. 자, U2는 아일랜드 출신의 밴드예요. U2한테 아일랜드는 단순히 그 국적 이상의 의미가 있거든요. 멤버들이 자란 아일랜드 섬은 독립 이후에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로 나뉘어졌어요. 그리고 멤버들이 한창 자라날 때 옆 동네 북아일랜드는 The Troubles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심각한 종교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영국군이 시위대를 쏴 죽이는 피해 일요일 사건까지 터지면서 그 어지러움이 극에 달했고, 애초에 아일랜드 섬이 둘로 나뉘어진 것도 사실상 종교 때문이었으니까 그 당시 아일랜드 사람들은 사람을 구원한다는 종교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아이러니를 목도하고 있던 거예요. 실제로 그 당시 아일랜드의 학교들은 거의 다 종교로 학생을 구분했다고 하죠. U2 멤버들이 다닌 고등학교만 거의 유일하다시피 모든 종교인을 받아들였대요. U2가 유독 박애 정신을 강조하는 데는 이런 뒷배경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멤버들끼리도 각자 다른 종파의 가정 환경에서 자라났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나 U2는 그 상태로 40년을 가면서 스스로 화합의 가능성을 증명한 거고, 1976년 드러머 레리 멀렌이 학교 게시판에 멤버 모집 공고를 붙입니다. 그리고 4명의 학생들이 모이는데, 그게 바로 지금 U2의 보컬이 되는 보노, 기타가 되는 디 엣지, 베이시스트가 되는 애덤 클레이튼과 훗날 탈퇴하는 디 엣지의 형 딕 에반스였어요. 레리랑 엣지는 그래도 좀 치는 사람들이었는데, 보노랑 애덤은 생판 아무것도 모르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애덤은 거의 사기를 쳐서 밴드에 들어왔죠. 장비 풀 세팅에 전문 용어를 남발한 덕에 밴드에 무혈입성하지만 막상 까보니까 허세충이었다고 하고, 그래서 U2는 아주 허접하기 시작한 밴드였어요. 이 밴드가 당시 얼마나 허접했느냐, 원래 커버 밴드였는데 실력이 딸려서 자기 곡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딱 이때쯤에 음악하려면 꼭 출중한 실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걸 수많은 밴드들이 증명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멤버들은 전혀 주눅들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열정 하나로 맨 땅에 헤딩하듯이 한 단계씩 차근차근 올라갈 수 있었던 거고요. 이런 과정에서 디 엣지의 형인 딕이 나가고 4인조가 되는 시련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피드백이었던 밴드 이름을 더 하이프, 나아가서 U2로 바꾸게 되죠. 자, 멤버들은 마침내 서로를 만나면서 음악을 향한 꿈을 구체화할 수 있게 되는데, 특히 보노와 레리한테는 밴드가 주는 의미가 더욱 컸대요. 보노의 경우는 밴드 생활을 시작하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알았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고 남자들만 남은 집에서 공허함을 느꼈는데, 마침내 밴드를 통해서 자신의 진심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죠. 항상 머릿속에서 떠돌기만 하던 멜로디를 옮길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음악이 위로가 되고 나아가서 삶이 된 거예요. 마침 드러머 레리 또한 밴드 생활 도중에 어머니를 여의게 되는 사고를 겪거든요. 그래서 서로는 서로를 엄청나게 받쳐줍니다. 이런 기억이 결국 밴드의 유대감을 몇십 년간 유지시키는 그런 결정적인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보노는 자신에게 있어서 음악은 그냥 연주가 아니라고 말해요. 음악은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표출하는 도구다. U2의 노래가 상당히 무거워 보이는 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고요. 자, 연습을 거듭한 U2는 마침내 어떤 아마추어 컨테스트에서 우승하면서 생각보다 훨씬 밝은 미래를 보게 됩니다. 이때부터 미래를 향한 어떤 확신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돈을 빌리면서 아일랜드와 영국으로 오가고 데모 테이프를 뿌리고, 결국에는 아일랜드에서는 EP가 괜찮은 반응을 얻으면서 유망 밴드로 급부상, 영국에서도 영 신통치 않다가 기어의 계약을 따내면서 거지가 될 위기를 벗어나요.
U2의 시작은 펑크예요. 그리고 데뷔할 때쯤에는 완전히 포스트 펑크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의 세계 평화와 달리 이 당시에 U2는 자아를 성찰하는 곡을 많이 썼어요. 이런 영감의 원천은 바로 보노 어머니의 죽음. 당장 수록곡 Out of Control만 봐도 보노가 18살 때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고 쓴 곡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의 필연성 뭐 이런 주제들을 다룬 거죠. 그러니까 U2는 20살도 안 된 나이에 이미 상당히 비범한 음악을 하고 있던 거예요. 보이 음악에 수록된 다양한 사운드가 또 그런 증명을 하고 있고요. 사실 멤버들은 녹음할 때 뭐가 뭔지를 하나도 모르겠어서 초짜 티를 무지막지하게 냈다고 해요. 하지만 오히려 그걸 기회로 활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처음 할 때는 온갖 방법을 시도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요령이 생겨서 정형화된 루틴만 반복하게 되잖아요. U2 또한 제로 베이스였지만 그만큼 자기들 음악에 갖가지 시도를 해보는 거죠. 부엌 포크로 연주를 한다던가 뭐 자전거 바퀴를 퍼커션으로 쓴다던가 유리병 부딪히는 소리로 내보고 대표곡 I Will Follow도 들어보시면 진짜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립니다. U2는 이 당시의 기억을 굉장히 재밌고 흥미로웠던 경험으로 회상해요. 이런 맨땅 헤딩과 실험 정신은 훗날 U2를 대표하는 아이덴티티가 되고요. 기타리스트인 니 엣지 같은 경우도 이게 기타로 되나 싶은 소리를 수십 개씩 들려주잖아요. 항상 새로운 걸 시도하지 않으면 결코 나올 수 없는 뭐 그런 특징인 거죠. 자, 제가 이전에 휘트니를 다룰 때는 그 주변인들의 이야기가 필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U2는 거진 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스스로 갈등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서 스스로 실천하는 형식. 이 집 작업 도중에 U2는 또 한 번 자신과의 큰 싸움을 겪게 되는데 이거는 바로 종교적인 갈등이었죠. 애덤을 제외한 멤버들은 이때 어떤 종교 모임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고 나누게 됩니다. 이거는 그 당시 계속됐던 종파 갈등에서 벗어나서 화합을 강조하는 모임이라서 멤버들이 아주 마음에 들어했대요. 근데 어느 날 그 모임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려면 락을 버려야 한다. 즉 음악은 전도의 수단으로만 쓰여야지 너네들 배불리는 데 쓰이면 안 된다 이거거든요. 이거는 U2 팬들 사이에서 워낙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만큼 밴드 커리어에서 가장 큰 위기였던 일 중 하나였고 이것 때문에 멤버들 특히 엣지는 밴드를 거의 나올 뻔하는데 결국 스스로 찾은 결론은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겠다 이거였어요. 그리고 멤버들은 그 모임을 모두 나오게 되죠. 저는 이게 결국 U2의 특징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일화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도 남들이 어떻든 간에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음악을 만드는 U2잖아요. 제가 굳이 이 종교 얘기를 왜 했냐 하면 U2의 이 집이 이런 사연 탓에 상당히 종교적인 앨범이 됐기 때문이에요. 진짜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예배하는 앨범이 됐는데 결론적으로는 1집에서의 괜찮았던 반응을 이어가는 데 실패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한 초짜기의 후유증이 좀 드러난 앨범 아닐까 싶어요. 1집은 이전에 써뒀던 곡들 중 베스트만 추리면 됐는데 2집은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압박감이 장난이 아니었답니다. 그런데 또 보노가 칠칠치 못하게 써둔 곡들을 투어 도중에 다 잃어버리고 결국 모든 걸 시간에 쫓겨서 작업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보노는 락 음악에서 찬양 노래를 부르는 게 오히려 저항의 의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대요. 이 앨범에서 가장 유명한 글로리아를 봐도 주여 제가 무엇을 갖든 당신께 주겠습니다 라는 가사가 나오고 먼저 싱글로 나온 파이어도 그런 주제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후에도 자아를 다루고 어머니의 죽음에 영감을 받은 점에선 또 1집과 많이 비슷하고요. U2 나름대로는 또 여러 시도를 했고 쉴 새 없이 공연도 하면서 음악적 진보를 위해 노력했거든요. 하지만 막상 흥행은 그 의도만큼 되지 않습니다. 1집과 비교해서 특색이 없다는 말도 나왔고 이것 때문에 U2는 커리어 최대의 위기를 겪게 되죠. 아일랜드 레코즈 또한 U2를 두고 고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타 밴드와는 다른 길을 걷는 밴드, 그냥 가볍게 하면 본전은 치는데 꼭 무거운 주제의식을 넣어서 까다로운 밴드. 결국 그들은 U2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합니다. 그렇게 U2는 다시 없을 마지막 기회를 얻은 거예요. 여태 해온 모든 걸 갈아엎기로 하고 음반 제작 방식부터 음악 색깔 그리고 주제까지 싹 다 바꿔버리죠. 그리고 그 음악은 더욱 노골적이고 더욱 무겁게 바뀌었어요. 또 한 번 남들과는 반대로 나가는 선택. 하지만 이 선택은 결국 U2를 80년대의 이단화로 만듭니다. U2는 딱 다음 앨범부터 폭주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본격적인 평화의 상징, 사랑의 대변인이 되는 거죠.